안녕하십니까. 후보TV 여명입니다. 10월 5일 월요일 같은 화요일입니다. 모두 힘내시고 건강하십시오. 고고TV가 썸네일에 경선 때까지 즉 11월 8일까지는 유승민을 지원하겠다 하고 선언을 했는데요. 고고TV가 애초에 이 방송을 개설하면서 고고TV는 개혁 보수다. 보수를 개혁해야 하며 중도까지 확장해야 하며 또 탈진보까지 끌어들여야 우리는 대선에서 이긴다.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4.15 총선을 참패하는 걸 보고 그 당시에도 고고TV는 4.15 총선 전까지도 계속 보수를 개혁하라 그랬는데 4.15 총선 2달 전부터는 무조건 이긴다, 압승을 한다 하고 방송을 할 수뿐이 없었습니다. 차명진의 그 망언으로 또 황교안의 공천 파동으로 진다는 걸 알면서도 그렇게 방송할 수뿐이 없었는데요. 그 이후에 고고TV는 솔직히 불면의 밤을 한두 번 겪은 게 아닙니다. 이게 뭐라고, 이 유튜브가 뭐라고 수입도 없이 욕만 얻어가며 사는 것인데, 그리고 4.7 보선 때는 2달 전부터 고고TV는 안철수를 주저앉히려 그랬고, 그 다음에 나경원도 주저앉히려 그랬고, 누가 국힘 내에 자강론으로 후보가 나오면은 무조건 이긴다, 염려하지 말라고 방송하면서 오세훈이가 그 후보로 되기 전후부터 고고TV는 서울에서는 20% 플러스 마이너스 20% 건접차로 이기며 부산은 부산은 더블로 이길 것이다 하고 지속적으로 방송 드렸죠. 누구도 말을 하지 않던 것을 고고TV는 예측을 하고 가능케 했죠. 그 다음에 6.11 당대표 선거에서도 고고TV가 또 나경원을 주저앉히고, 그죠? 그 다음에 주호영이를 비판하면서 이준석이가 대세고 새로운 문명과 문화와 사회 인식의 구조의 변화로 이준석이가 당선될 수뿐이 없단 명제론으로 이준석이가 앞으로 당대표가 되면은 정치의 중심이 서고 대선 과정에서도 본선에서도 이준석이가 없이는 대선을 이길 수 없다 한 것을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죠. 그 다음에 윤석열이 입당 전까지 6월 29일 입당 전까지 고고TV는 윤석열을 지지했어요. 지지하고 윤석열이가 개혁적인 보수로 간다. 그러면은 이준석과 손을 잡으면은 우리는 대선을 압승할 수 있다 하고 방송을 해드렸죠. 근데 윤석열이가 이준석을 저해하면서 탄압하는 과정을 2달을 보면서 이 윤석열에 대해서 지독한 비판을 했죠. 지독하지도 않아요, 솔직히. 그리고 오늘까지 이렇게 보면은 윤석열의 언행과 능력과 자질이 이 정도일지는 몰랐다. 고고TV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도저히 대통령감으로서의 자격 요건을 상실한 사람이다. 이런 자가 어떻게 대통령, 즉 보수의 가치를 구현하며 보수를 제거하며 중도까지 끌어들여서 정권 탈환이 가능할 것인가 하는 의구심이 너무나 드는 시간이에요. 윤석열이가 이준석과 2030을 폄훼하면서 짓밟아 버리면서 그 세력이 홍준표까지 가서 지금 윤석열과 홍준표의 이강체제가 들어갔는데 모든 언론들은 이강체제만 다루지 유승민을 잘 다루지 않지만은 중간중간에 보면은 합리적인 언론이라든가 이성적인 사람은 유승민에 대한 기대가 아직도 남아있다.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걸 보면은 대한민국 대선은 특히 국힘 경선 과정을 보면 이렇게 지저분하고 너저분하고 무능력자들이 날뛰고 있는 경우는 본 적이 없다. 이재명이라는 자가 대세론으로 지금 민주당의 후보로 확정되었고, 또 국힘은 이재명을 대처할 인물이 누구냐 하는 것이죠.
솔직히 홍준표, 윤석열, 유승민을 보면은 셋 다 대통령감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성적으로 양심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으면은 유승민이 홍준표와 윤석열보다 더 경쟁력이 있다. 누구에 대해서? 이재명에 대해서 더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죠. 보수의 계면을 가져온 것은 누가 뭐래도 박근혜 대통령이고, 보수의 계면을 행동대장으로 쳐낸 칼로 칼로 꿰다남만 같이 쳐낸 친구가 누구냐 하면은 윤석열이라는 거죠. 그 윤석열이 지금 반문의 상징, 즉 조국 사태부터 문재인에 제공한 반문의 상징으로 국힘의 지지층의 결집을 통해서 지금 지지율 1위를 달리고 나는 왕이로서이다 하면서 대통령을 갖다가 거의 한 것처럼 행동하는데, 이것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훈장이에요. 문재인 정부에 대해 맞섰다는 훈장인데, 국민들은 그래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을 할 가장 최적임자가 윤석열이다 하는 이미지를 줬는데, 그거는 현재 보면은 TK 일부와 우파 유튜브와 또 과거 정치인들이 그런다는 것이지, 전체적으로 보면은 누구라도 어느 사람이 차기 대통령이 돼도 문재인 적폐청산은 반드시 들어갑니다. 그걸 보셔야 되는데, 무작정 윤석열만이 문재인을 치고 반문의 세력의 중심이다 그런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반문 세력 가지고는 문재인을 못 칩니다. 대통령이라는 것은 미래를 갖다가 여는 거고 미래 계획적인 아젠다를 갖고 나와야 되는데, 윤석열은 그런 게 없다. 그리고 홍준표 같은 경우 보면은 개인기가 충실하다, 정치적인 촉이 있고 언어 구사 능력이 탁월하다. 그렇죠. 그리고 홍준표는 성부사적 기질이 조금은 있다. 그리고 보수 정체성도 있다. 한 번도 보수를 이탈한 적이 없다. 유승민은 뭐 보수 이탈한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유승민도. 그런데 윤석열을 보면은 정치 능력과 정체성과 미래 비전과 또 정책에 대해서 거의 꽝이다. 자와 우의 혼합형으로 아주 혼탕으로 갖고 가서 윤석열의 전체적으로 보면은 정체성이 불확실하다. 고고TV가 볼 적에는 윤석열이가 대통령이 된다면은 1년 내에 윤석열은 대단히 곤란의 형국으로 빠질 것이며 보수는 또 한 번 괴멸을 맞이할 수 있다 하는 게 고고TV 생각이고, 그 다음에 홍준표 같은 경우는 디테일이 없다. 지금 윤석열한테 질린 2030과 중도층들이 홍준표한테 붙어서 무향을 외치는데, 그것도 실체가 100% 확실한 게 아니다. 그리고 미래에 있어서 우리는 코로나 이후 위드 코로나를 가야 되는데 그걸 해결할 사람이 누군가? 홍준표는 디테일이 없고 경제 위기의 가능성도 모르고 경제적인 정책을 모른다. 윤석열은 말할 것도 없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또 지금 그 유승민이가 의외로 고전을 하고 있고 못 뜨고 있죠. 못 뜨고 있는 이유가 배신자 프레임이, 첫 번째 배신자 프레임에 걸려 있다. 근데 배신자라는 것은 대한민국을 배신하고 대한민국의 보수를 파괴하고 정권을 헌납한 박근혜가 제공한 것인데, 그것이 오로지 유승민한테만 지금 덮여 씌워지고 있다. 이런 거죠. 유승민은 배신자가 아니고 개혁 보수였고 간언을 하는 충신이었는데, 박근혜에 의해서 배신자를 찍어내라 하는 그 말 한마디로 현재까지 그 프레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세상의 정치를 하면서 배신자라고 전 국민 앞에서, 그것도 청와대 안에서 전 국민 앞에서 배신자를 찍어내라, 반드시 단죄하라는 그런 육성을 내놓은 대통령이 어디 있습니까? 정치를 갖다가 너무나 몰랐다는 거죠. 아집이 강했다는 거고. 또 하나 이유는 지금 이제 본선 경쟁력에 가면은 과연 윤석열이가 이재명을 상대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죠. 토론은 물론이고 정책과 군중 동원력에 있어서 과연 윤석열이가 60, 70 나이 드신 분만을 대두하고 이재명과 맞설 수 있을 것인가? 그죠? 이재명은 진짜 악마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이재명이가 되면은 악이, 평범 속에 악이
일상 속에 평범하게 자리 잡게 됩니다. 지금 대장동 게이트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그리고 홍준표가 지금 대선에 들어가서 이재명과 토론을 할 적에 과연 이길 수 있을 것인가? 홍준표는 깊이가 없어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철학, 인문, 역사, 사회, 과학적인 깊이 있는 고찰이 없는 사람이에요. 촉각, 감각만 가지고 정치를 한 친구예요. 지금 현재 우리가 5차 토론까지 갔는데 내일 마지막 6차 토론인데 5차 토론에서 홍준표가 큰 비전과 또는 깊이 있는 정책과 토론을 주도하는 것을 보지 못하셨죠. 비록 4분이지만은. 그죠? 이런 사람이 윤석열과 홍준표가 과연 이재명하고 토론에 맞붙고 정책 비전과 미래를 갖다 이야기할 적에 파퓰리스트보다 더 악독한 이재명이를 상대할 수 있을 것인가? 그렇다면은 지금 아무리 문바들이지만은 이재명을 저렇게까지 옹호하지는 않을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죠? 무슨 말씀이냐면은 대선은 1대1 구도고 상대적이고 총체적이고 총력전이기 때문에 윤석열과 홍준표가 진짜 괜찮은 인물이라면은 민주당에서 이재명을 지지하거나 이낙연을 지지한 사람들이 그래도 나라를 생각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일부 이탈해서 윤석열과 홍준표 쪽으로 이동을 했을 텐데 그런 조짐은 하나도 안 보였다. 그렇다고 그들이 지금 유승민으로 올라간 모습도 전혀 없다. 이유는 하나다. 유승민이가 폭발성과 휘발성을 가진 정책을 못 내고 대중영합적인 인기 있는 정책을 못 내므로 유승민이가 대중의 주지를 받지 못하는 건 사실이나 양심적인 언론과 합리적인 지성과 이성들은 유승민이가 왜 저렇게까지 뿐이 못하나 유승민이 좀 떴으면 좋겠다 하는 희망적인 기대가 아직도 있을 것이다 하는 게 고고TV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고고TV가 무슨 영향력이 있겠느냐마는 영향력이 없어요. 500명 와가지고는. 그런데 제가 4.7 보선과 6.11 당대표 선거를 오세훈과 이준석을 몰고 가면서 당선을 시키고 거의 제 예상과 예측에 맞게 결론을 내렸지만은 그거는 국지적인 전쟁이다. 대한민국 인구의 4분의 1, 5분의 1이죠. 서울은 그것만은 국지적인 거라서 분석이 쉬웠고 6.11 당대표 선거는 당원과 일부 여론조사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므로 이해가 되고 예측이 가능했고 내 말 고고TV 말대로 됐지만은 사회 변동을 잘 보셔야 돼요. 참 민심을 잘 읽어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이 대선은 4.7 보선과 6.11 당대표 같이 국지적인 전쟁이 아니다. 총력 전쟁이므로 전체 국민의 서민가정 전체 국민의 움직임을 봐야 되는데 그것을 제가 100% 예측하기는 힘들다. 만약에 첫 번째 윤석열이가 밖에서 이준석의 태동 때문에 윤석열이가 지금 망가진 거예요. 밖에서 자기 세력을 갖다 구축하고 그 세력이 개혁 보수와 중도 개혁적인 사람들이 모여서 세력을 합류해가지고 국힘에 진입을 했으면은 그렇죠. 그러면은 윤석열이가 개혁적인 보수 국가 개혁을 위해서 선도했었으면 윤석열의 압도적인 대세론이 지금 형성됐을 텐데 두 달을 보고 있으니까 윤석열이가 그런 능력은 전혀 없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홍준표는 윤석열이가 개혁 보수와 또는 중도와 2030과 이준석을 인정했다면은 그 전부 다 윤석열 책임이에요. 윤석열 캠프라기보다는. 그러면은 홍준표는 두각을 못하는 것이다. 그렇죠? 그럼 개혁 보수 대 과거의 개혁 보수를 계속 개혁하고자 했던 유승민과 윤석열의 대결로 갔을 것인데 유승민은 중간에 끼어가지고 합리적인 이성과 지식만 앞을 내서다 보니까 둘 다 능력 없는 자들의 저질스러운 파퓰리스트 대중 동원력에서 밀렸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포기할 것인가? 대선이라는 것은 최악을 피하고 차악을 피하고 그래도 최선의 후보를 우리는 내서 이기자는 것인데 지금 윤석열, 홍준표, 유승민을 보면은 최악의 후보가 윤석열이다 하고 저는 결론을 내렸어요.
그게 왜 증명이 되냐면 윤석열 개인적인 것도 윤석열 개인적인 정체성도 정치력도 최악이지만은 윤석열한테 붙은 구기득 세력, 구수구 꼴통 정치인들, 과거 세력들이 붙어가지고 무대뽀 막가파식으로 윤석열을 지지하는 걸 보니까 윤석열은 좀 최악의 후보다. 그리고 이재명하고 상대적으로 1대1로 붙었을 적에도 역시 제일 당할 후보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차악의 후보가 홍준표다. 홍준표가 지금 윤석열과의 관계에 대해 가지고 무야홍 20대 30대들이 밈을 돌리고 짤을 돌리면서 지지가 들어가지만은 홍준표 역시 과거 5년 10년 과정의 정치 역정을 드러내면은 엄청나게 공격당할 일이 많다. 그러면은 그래도 좀 불안하지만은 지지력이 좀 떨어지만은 최선의 후보는 3명 중에 누구냐? 유승민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유승민의 과거 형태는 박근혜 정부 때 이명박 정부 때 여당 내 야당으로서 이명박을 갖다 비판하고 박근혜를 비판한 죄뿐이 없다. 그리고 박근혜에 의해서 진박 친박에 의해서 탄압을 당했고 배신자 프레임을 지켜서 지금까지 왔지만은 일반적인 시선들은 유승민이가 했던 행동이 옳았다 하는 걸 다 알죠. 당시에 유승민이가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압도적으로 TK에서 1위를 했죠. 전체 득표율. 그거로 증명이 됐는데 그동안의 진박 친박과 세상에 미쳐 돌아가므로 문재인을 칠 가장 강력한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걸 뽑았을 적에 윤석열이었고 두 번째는 홍준표다. 그러나 어떤 우리 국힘에서 어떤 후보를 내더라도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선진국 체제고 국민의 정치 민도가 굉장히 높은 상태에서 과거 적폐에 대해서 누가 대통령이 되든 문재인 5년을 단죄하고 감옥에 집어넣을 능력과 가능성은 모두 같다. 여기서 사람들이 착시를 일으키고 있는데 그러면 그 이후를 보자. 대통령이 되고 나서 중도층과 탈진보층의 지지를 받아야지만이 과거 이명박 초기같이 광우병 사태와 좌파들의 전체 봉기를 안 일으킬 것이고 박근혜와 같이 빨갱이 공산당 물러치자 이런 정책이 안 나올 것이다. 그래서 좌파의 준동을 불러오지 않을 것이다. 합리적인 개혁과 전체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우파와 좌파로만 가지고는 국정을 또 5년을 끌고 가면은 대혼란에 빠진다. 만약에 문재인이가 정권의 재창출에 실패하면 그들 좌파들이 가만히 있겠는가? 거기서 가장 큰 공격을 받을 사람이 누군가? 윤석열과 홍준표다. 유승민은 그래도 미래를 보고 지금 계속 투자했고 깊이는 그래도 윤석열과 홍준표보다는 낫다. 경제 위기를 돌파하려고 그러고 사회 인식에 대해서 깊이 있는 고찰을 했고 이렇게 되는 것이다. 유승민을 믿을 수뿐이 없다. 10월 8일까지입니다. 제가 이렇게 위험한 말씀을 드리는 것이 고고티브도 유튜버인데 한 달에 몇십만 원이라도 들어와야 담배값을 하는데 양심상 이성상 도저히 유승민을 제껴버릴 수 없다. 일말의 희망과 기대를 갖고 유승민이가 2차 경선부터는 이길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다. 이런 것이죠. 국민들이 이걸 봐야 돼요. 홍준표와 유승민을 같이 보고 어떤 인물인지 비교를 해야 돼요. 어떤 과정을 살아왔고 어떻게 개혁을 하려고 그랬고 어떻게 정치를 했고 과연 유승민이가 대통령이 되면은 대한민국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윤석열이 만들 대한민국 세상, 홍준표가 대한민국 만들 세상을 생각을 다시 해봐야 된다. 내 말이랑 똑같아. 유승민이가 말하는 것도. TK 유권자들도 유승민이가 되면은 무조건 안 찍는다 그러면 찍는다. 그러나 불안한 점이 있어요. 윤석열이한테. 윤석열이가 찍으면 2030과 중도층은 사표가 엄청 나옵니다. 윤석열이가 되면은 이재명하고 제가 진다는 소리도 못하고 너무너무 힘든 대선이 될 거예요. 홍준표가 돼도 그렇고 유승민이가 돼야지만 우리는 정권 교체를 확실히 할 수 있는 지평을 넓힐 수가 있다. 그의 중도층과 2030과 그죠? 개혁 보수들이 유승민을 인정할 것이다. 지금 윤석열의 목적은
떼거리로 패거리로 당협위원장 60, 70% 가져가고 구수국 꼴통 정치꾼들을 갖다가 옆에 두고 호가호위 하면서 당원만 잡아 경선만 통과하면 난 대통령이 될 거야. 이길까 이러는데 천만의 말씀이다. 전 직관적으로 그걸 지금 엄청 느끼고 있어요. 물론 제가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민주당이나 좌파가 아니므로 윤석열이가 되든 유승민이가 되든 홍준표가 되든 밀수뿐이 없다. 그게 참으로 비참한데요. 이성을 가진 양심으로서. 그러나 저뿐이 아니고 유승민이가 왜 안 뜨지? 참 안타깝다 하는 사람들이 꽤 있으므로 어느 순간 조금만 떠주면은 지지율이 5%만 돌파하면은 전체 지지율이 유승민의 시대가 열리는데 유승민의 치고 올라가는 대세가 열릴 텐데 그것이 지금 안 나옴에도 불구하고 그것 TV에는 유승민을 갖다가 한 달 동안 11월 8일까지 밀수뿐이 없다. 양심과 이성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까지 하겠습니다.